네,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파고다에서 LC 강의를 하고 있는 써니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19일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저와 함께 LC 전체 파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파고다 홈페이지에서 문제 프리팩을 다운받으신 후에 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영상 속의 문제들은요, 700에서 800 사이의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토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움 없으시도록 쉬운 설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트 1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1은요, 먼저 시제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 거, 된 거, 하는 중, 되어지는 중 이 네 가지를 음성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제를 잘못 잡으시면요, 정답과 오답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빈체 표현을 꼼꼼하게 암기할 것. 네, 그리고 3번과 4번은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유형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함정들을 잘 심어두는데요. 자, 단어나 표현들의 디테일을 잘 잡으셔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든지 똑같은 의자, 길이라고 해도 그 쓰임이나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하는 길은 path나 trail, 차가 싱싱 다니는 길은 street, road, 그리고 driveway 이런 식의 표현들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stool, 공원에 있는 야외에 있는 의자는 bench,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는 armchair이라고 부르죠. So, 우리말로는 똑같은 의자, 길이지만 그 디테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중간까지만 들으면 정답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잘못된 대형이나 장소가 들어와서 오답으로 탁 틀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자, 여러분들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들이 일렬로 두어져 있는데 in a row, 일렬로 두어져 있는데 음성 속에서는 in rows, 여러 열로 두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길의 한쪽 편에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one side of the street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both sides라고 묘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장소와 대형으로 마지막에 오답으로 탁 트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사물풍경 사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없는 사진의 오답 소거법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이 없는 사진이니까 사람 관련 표현 나오면 무조건 오답 처리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occupied, 사용 중이다 라는 표현이 들려도 오답을 의심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사용 중이다 라는 occupied가 들리면 오답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단 주의하실 거, 모든 일은 예외가 있는 법. 자, 사용 중이다라는 이 표현이 none of 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정답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중인 것이 없다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 occupied라고 하면 오답이지만 사용 중인 책상이 none of 없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occupied는 기본적으로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오답 표현이나 none of와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현재 진행 수동태가 사람 없는 사진에서 보기 속에 등장하면 오답 확률 매우 높음. 자,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모양은 be, being, pp. 자, be 자리에 오는 단어는 is나 are이라서 실제로 내 귀에 꽂히는 소리는 is being or being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제는요. 해석하면 주어가 pp 되어지는 중이다. 자, 이름 보시면 수동태는 뭐뭐가 되어지는 거죠. 되는 거, 진행은 중인 거. cross 합치해서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시제인데요. 이 시제가 성립이 되려면 사진 속에 PP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오답으로 많이 등장하는 시제인데요. 역시나 예외가 있죠. 첫 번째 예외는요. 이 PP 자리에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성질의 단어들 대표적으로 display, cast, grow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답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요. 사람은 없는데 사진 속에 PP하는 사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잔디밭에 물이 뿌려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이 출제가 됐어요.
잔디밭에 물을 뿌리는 사람은 없는데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고 있다면 사람은 없지만 물을 뿌리는 기계가 대신 그 일을 해서 정답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없는 사진 오답 속어법 3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어서 이 사진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사진은요. 사무실 사진인데요. 자, 사무실 배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빈츠러이 같이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요. have gathered, 모인 상태, be gathered 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비자리는 비동사 자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people are gather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서류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단어 최근에 출제가 됐었죠. examine이라는 단어는요.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서류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examine하고 있다, study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남자가 있다면 A man is examining a menu. A man is studying a menu. 이렇게도 묘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슈퍼에서요.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건을 examining하고 있다라고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나누어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서류 같은 것들, papers나 아니면 document, 서류 같은 것들을 hand out, 나누어 준다 라는 표현이나 handing, 건넨다 라는 표현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자판을 치고 있다 등의 표현들도 많이 출제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명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스크톱 오르가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책상 위에 올려두는 물건을 정리하는 정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지어 있는 것은 parti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흔히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것, 파트 1에서 종종 등장하죠. The binder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하는 작업 공간을 workstation, 그리고 노트북 아니죠 여러분들? 랩탑 컴퓨터, 랩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이요 라고 많이 써놓으시는데 맞는 영어 표현은 랩탑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들은 주로 organized, 정리되어져 있고요. arranged, 배열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럼 문제풀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floor is being vacuumed. Okay, the floor is being vacuumed라고 들어왔어요. 자, 해석하면 바닥이 vacuumed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시제가 is being, 현재 진행 수동태 들어왔어요. 자, 앞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is being, are being 사운드가 들리면 오답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이 자리에 예외 단어가 들어오거나 PP하는 사람은 없지만 PP하는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까지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진 속에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바닥에 뭔가를 하는 사람이나 기계가 없잖아요. 그죠? 바닥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장은요. 정답될 확률이 아주 희박한 아이죠. 자, vacuum이란 단어는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해석하자면 바닥이 진공청소기로 청소되어지는 중이다 예요. 자,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B번 한번 들어볼게요. B. A pair of scissors is being placed in a drawer.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pair of scissors A pair of scissors, 가위가 그 뒤에 들어볼게요. is being is being, 사람 없는 사진에서 한 번 더 is being 나왔어요. 자, PP 자리에 예외 단어 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placed in 예외 단어가 아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오답 처리해야겠습니다. 해석하면 가위가 두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 a drawer. And the drawer, 서랍 안에. 자, C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 None of the workstations are occupied. 자, occupied가 사람 없는 사진에 등장하면 오답이라고 했었는데 단 예외적으로 none of라는 표현과 함께 붙으면 사용 중인 것이 none,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정답 가능한 예외였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요. 사용 중인 workstation, 작업 공간이 없다. 사용하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C번 occupied none of와 붙어서 정답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요. none of는 사용 중인 것이 없다가 되어서 정답일 수 있지만 some of나 one of와 함께 등장을 한다면 오답 처리하시는 거 기억하실게요. 자, 마지막 D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 Desks have been positioned in a circle. The desks have been positioned.
책상들이요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정답 같아요. 그죠? 책상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In a circle, 둥글게. 자, 파트 1은요 무조건 끝까지 마침표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So, 중간까지만 들으면 정답 같은데 마지막에 잘못된 내용 들어와서 오답으로 탁 틀어버린 함정이었습니다. So,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파트 1은 무조건 마침표까지 꼼꼼히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진 역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사람이 없는 사진의 오답 소거법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관련 표현 들어오면 오답 처리할 것. 두 번째는 뭐였죠? occupied. 사용 중이다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오답 확률 매우 높음. 단 예외적으로 none of와 함께 붙으면 사용 중인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정답으로 쓰일 수도 있음. 세 번째 어떤 시였습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 비빙, 피피. 실제로 내 귀에 꽂히는 소리는 is being, are being 사운드였고요. 이 시제는 사람을 좋아하는 시제예요. 사진 속에 피피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답인 시제이기 때문에 사람 없는 사진에서 is being, are being 사운드가 들린다면 오답 확률 매우 높음. 단 예외적으로 display caste로 들어오거나 사람은 없지만 피피하는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답도 가능하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집안 배경 사진 빈출어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예술품 같은 것들이 벽에 마구마구 걸려 있어요. 자, 뭐뭐가 걸려 있을 때는 is hanging 혹은 has been hung. 요 두 표현들 많이 들어오고요. 자, 그림은 painting이나 artwork. 상이어 개념이죠. 파트 1에서도요.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상이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를 사용하기는 남자가 있는데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무기기를 작동 중이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조명기기들은 램프나 light fixture, light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지금 조명이 켜진 상태네요. have been turned on, 이미 켜진 상태가 완료되어 눈앞에 딱 들어와 있는 have been turned on 이라는 표현이나 illuminate이라는 표현은요. 빛을 비추다 라는 표현이에요. 조명이 켜져 있으니까 방에 지금 조명이 비춰진 상태네요. is illuminated, 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등장하는 사물들은요. 소파나 카우치, 쿠션, 그리고 stools, 등받이가 없는 의자, 최근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요. 러그나 카펫을 깔거나 설치하고요. 커튼, 테이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물건들은 주로 have been arranged, 정렬된 상태거나 put, 두어져 있거나 placed, 놓여져 있어요. 역시나 positioned, located라는 표현도 위치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성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ushions have been scattered on the floor. The cushions have been scattered라고 들어왔어요. 자, 쿠션이 have been pp, 주어가 pp, 된 상태. 자, 그럼 일단 쿠션이요. scattered 된 상태인데 바닥에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를 하다 보면요.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찍지 마시고 쿠션과 on the floor, 바닥 사이의 관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바닥에 쿠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왔다고 해도 오답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scattered는요. 흩어진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들이요. have been scattered, 흩어진 상태 on the floor, 바닥에. 보통 뭐 바닥에 아니면은 테이블, 책상 위에 서류 같은 것들이 scattered 되어져 있다. 정원에 도구 같은 것들이 scattered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B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 The sofa is facing the wall. The sofa가 facing하고 있습니다. 벽을요. 자, face라는 표현은요. 얼굴이 그쪽으로 향하다, 마주보다라는 표현이에요. face는 얼굴이 그쪽으로 향하다, 마주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face each other. 서로 누구세요? 외면하고 있다면 face away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face는 마주하다, 얼굴이 그쪽으로 향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소파는 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facing하고 있지 않네요. 자, C번 넘어갑니다. C. Fruits are being served to a table. Fruit serving, are being 또 들어왔어요. 사람 없는 사진에서
are being 들리면 오답 확률 매우 높음. 이 자리 예외 단어 안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사진 속에 serve하는 사람이나 기계 있어줘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할게요. 그래서 과일들이 서빙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제공되어지는 중이다. 테이블로 그럼 과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과일들은 테이블에 놓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C번은 오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랑 B랑 C가 오답이니까 어쨌든 정답은 D번이겠네요. D번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D. The room is illuminated by lights. 자, 방이요. is illuminated. 뭐 된 거? 빛으로 비춰진 거. 조명에 의해서. 그래서 조명들이 지금 방을 비추고 있으니까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정답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A, B, C를 차근차근 내가 오답 소거를 잘했다면 잘 듣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답도 맞추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오답 소거하시면서 문제 푸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파트 2는 영상 오답 소거하는 거. 오답 소거가 국룰이죠, 여러분들. 정답 쫓지 마시고요. 확실한 근거와 함께 오답을 소거하시면서 남아있는 하나를 정답으로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푸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요즘에는요. 파트 2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우회성 답변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면서 정답이다 얘다 줘도 정답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마음에 통 들지가 않는 답변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답 소거를 통해서 풀어내시거나 두 번째는요. 많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회성 답변들도 늘 등장하는 빈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빈출 정답, 오답 패턴을 잡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Who will replace Mr. Grazowski as managing director? 오케이. 자, who 의문사 의문문이네요. 자, 먼저 who 하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찰떡 답변들은요. 사람, 직이나 직책, 부서명, 회사명, 장소, 인칭 대명사와 같은 답변 유형들이 되겠고요. 자, who는 의문사 의문문이라서 정보 묻기 유형이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정보를 주거나 몰라라고 말하는 답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험장 가기 전에 외워서 들어갈 수 있는 정답 유형들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누가 replace 할 겁니까? 이 사람을요. 누가 이 사람을 대체할 거예요? 라고 묻는 질문이네요. 자, 포인트 몇 개만 잡아볼게요. 첫 번째, 누군가를 replace 한다는 건 이 사람이요. 정근을 가거나 은퇴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난다는 상황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질문 속에 미스터 누굽니까? 그레조브스키 씨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레조브스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스터 사람 이름인데 남자구나. 그럼 얘는 보기 속에서 he나 him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에 사람 이름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보기 속에서 대명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직책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총괄 디렉터인 이 사람을 누가 대신할 거니?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보기 들어보겠습니다. A. Thanks for the directions. Thanks for the directions. 해석하면요. 길 안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thank you가 오려면 기본적으로 질문에 뭔가를 제공해주는 내용이 들어와줘야 돼요. thank you는 제공문의 짝꿍이죠. 그래서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놈, 그리고 뭔가 해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요. 지금 제공의 의미가 질문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상 푸시던지 아니면 대표적인 Part 2의 오답 소거법. Director, directions. 유사 발음 오답으로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B번 한번 들어볼게요. B. That sounds like a perfect place. That sounds like a perfect place. 좋은 장소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 완벽한 장소로 들리는구나. 라는 이 표현이 답으로 오려면요. 질문 자체가 뭔가를 제안하고 있어야죠. 우리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거기 완전 좋은 장소인 것 같아. 라고 동의해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이 안 되신다면 소리에 집중해서 replace, place. 역시나 유사 발음 오답으로 소거하셔도 좋겠네요. 자, 우리 Part 2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질문과 보기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발음은 똑같지만 그 해석상 의미가 다르거나 혹은 연상되는 어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오답 함정이죠. 그래서 A번과 B번은요, 유사 발음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A랑 B가 오답이니까 나는 C를 찍고 넘어가겠어.
자, 근데 C는 내가 미리 예측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자, 누가 얘를 대신합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 할 거예요? 가 오지도 않았고요. 나는 누가 오는지 몰라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C. I didn't know he was leaving. I didn't know he was leaving. 나는 걔가 떠나는지 몰랐는데. 자, 떠나는 걸 방금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대신하노? 라고 하니까 그레조브스키 씨가 은퇴를 하나요? 정근을 갑니까? 나는 걔가 떠나는지 몰랐는데 라고 답하는 C번이 정답이에요. 자, 미리 예측은 조금 어려웠지만 A랑 B를 정확한 근거와 함께 잘 소거했다면 어쨌든 정답은 맞추고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가 한다, 누가 오는지 모른다 라는 답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사람이 떠나는지 몰랐어 등의 답변도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우회순 답변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역시 문제는 항상 오답 소거하면서 푸시고요. 자,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서 럭키지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만나시면요. 이 문제 떠올리시면서 이 사람이 떠나는지 몰랐던 그런 답변도 있었지 하고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가 되었던 유사한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너 어제 왜 파티에 안 왔어?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어제 파티가 있었어? 혹은 파티가 언제 시작했는데? 너무 슬프지, 그치? 같은 유형인 거예요. 걔가 정근 간다고? 파티가 있었어? 같은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자, 또 하나는요. 나 있잖아.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시내에 구할까 아니면 외곽 지역에 구할까? 라고 했을 때 선택 의문문이죠.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이사 가? 나 너 이사 가는지 몰랐는데? 라든지 혹은 너 최근에 이사했잖아. 이런 답변들이 출제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과 싸우시면 안 돼. 내 맘 속 들지 않지만 참 다행이다. 내가 시험 전에 이런 문제도 풀어봐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나는 틀리지 않아야지 라고 머릿속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Number 4. Where is the company picnic taking place this summer? 자, where 의문사 의문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where 들리면 미리 예측 가능한 정답 표현들은요. 당연히 장소 올 수 있겠고요. 또 뭐 올 수 있습니까? where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요. 길 안내, 가는 방법이라든지 정보가 나와 있는 장소예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 이런 표현들 알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try 뒤에 장소 나와도 where의 정답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요. 친절한 유형의 답변이라고 해서 뭐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 내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ollow me. 이런 표현들도 정답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 follow me 혹은 나 지금 거기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there now. 이런 표현들도 친절하게 직접 안내해 주겠다라는 where의 정답 패턴 되겠어요. 자, 돌아가서요. 자, where 의문사 의문이고요. 일단 의문사 의문은 정보 묻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es나 no가 답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C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C 탈락. 자, 그럼 A와 B의 싸움이네요. 자, 문제 해석해 보시면요. So where's the company picnic? 행사예요. 어디에서 회사 피크닉, 야유회가 taking place? 열립니까? 올여름에요. 라고 했어요. 예측 가능한 답변은요. 장소를 주던지 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민수한테 물어보세요. 다양한 몰라요용의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상을 깨고 정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정답이 들어왔냐면 A. Oh, can you come? Oh, can you come? 너 와? 너 올 수 있어? 너 오는 거야? 라는 답변이 들어왔네요. 자, A씨에서는 여러분들 이유 없이 그냥 물어보는 건 없어요. 내가 가지도 않을 거면서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질문 자체가 나는 갈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너 오는 거야? 뭐 원래 안 오기로 했었나 보지. 근데 얘가 어디서 하니?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Oh, can you come? 올 수 있어? 오는 거야? 라고 되묻는 정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LC에는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충전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 살려고 묻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답변이 뭐라고 들어왔냐면 내 것을 빌려줄게요. I can lend you mine. 이런 문장이 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이 질문 자체가 얘는 충전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두 번째요. 너 있잖아. 중고차를 어디에서 구입했어? 혹은 너 정장 어디에서 맞췄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라면 거기 안 가. 비추. 이런 답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 답이 가능한 이유는 이 질문 자체의 의도가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내가 정장을 맞추려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So,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항상 그냥 묻는 건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도 내가 갈 거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머, 너 오는 거니?가 자연스러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A가 조금 애매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세모 쳐놓고 B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B. There'll be a lot of people. There'll be a lot of people.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네, 행사 관련 연상어휘 오답되겠습니다. 그죠? So, B 탈락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C. No, I. 듣자마자 오답이네요. 그죠? So, 어디에 설리니?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So, 정보 묻는 질문 유형은 Yes, no, sure, of course, not really. 네, 아니요 유형의 답변이 올 수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C, no, 탈락. I won't be going.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답하고 있어요. 얘가 답될 거면 너 회사 피크닉에 갈 거야? 라고 사실 확인했어야죠. Yes나 no는 주로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 유형의 정답으로 들어올 수 있는 I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음성으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Number 5. Do you know the topic of the next lecture? 자, do you know?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아십니까? 와 같은 질문 유형은요. 알면 yes, 모르면 no. yes나 no로 답할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뭐가 알고 싶으냐? The topic이 뭔지, 주제가 뭐예요? 다음번 강의의 주제가 뭐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A번요. A. Starting at 10 a.m. Starting at 10 a.m. 10시에 시작 그랬어요. 자, 시작하는 시점 표현은 질문에 when이 들어와야 하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겠다. 오답. 여러분들 항상 문제 푸실 때 동그라미 세모 X 오답 소가하면서 푸십니까? 자, 이 X는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X예요. 내가 들었을 때 그냥 아닌 것 같아서요. 맞는 것 같아서요는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죠. 문제를 여러분들 머리로 푸셔야 자꾸 심장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는 찍는 거예요. 자, 아니면 왜 아닌지 확실한 근거와 함께 오답을 소거하실 여러분들 문제를 찍는 단계에서 푸는 단계로 넘어가시고요.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시점 표현이 들어왔고요. 얘는 when의 정답이라서 언제 렉처가 시작합니까? 열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A번은 오답입니다. 자, 그럼 B번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A번 오답 체크했고요. B. B. The course ended last week. 코스는 지난주에 끝났어? 딱 듣는 순간 조금 애매해. 토픽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주제를 물어봤는데 끝났다? 지난주에? 자, 애매하면 일단 세모 남겨둘게요. 항상 모르겠으면 세모.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거나 확실한 다른 오답 소고에 근거가 없다면 X로 남겨둘 거예요. 자, C번요. C. Yes. Yes는 올 수 있어요. 알아? 알면 뒤에 토픽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죠? 토픽을 말해줄 차례인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I learned a lot. I learned a lot. 나 많이 배웠잖아.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뭔가를 배웠다. 강연, lecture. 연상어휘가 일단 들어왔고요.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next lecture. 미래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 혼자 다 듣고 보고 하고 와서는 나 배웠잖아. 과거가 돼 있어 이미. 쌤은 이런 경우를 시간여행자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일을 묻고 있는데 혼자 다 하고 와서는 참 재밌었어, 참 맛있었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So 이런 아이들도 오답 소거하셔야겠어요. 정답은 B번이고요. 자, 다음번 주제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야, 코스는 지난주에 끝났어? 즉, 다음 수업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B번이 정답인 거죠. 막 이런 거 지금 종강했는데 맨날 결석 갖고 안 오다가 야, 다음 강에 우리 뭐 배우기로 했냐? 정신 차려. 지난주에 종강했어.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평서문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평서문이 어려운 이유는요. 찰떡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찰떡이라 하면 미리 외워서 딱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의문사 의문문을 후만 들어도 사람, 직위, 직책, 부사명, 회사명, 장소, 인칭, 대명사 when 의문사 의문문은 다양한 시점 표현들 Y가 들리면
because of, since, to, so that, for. 뭔가 신나게 예측 가능한 패턴들이 있는데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어 하나만 듣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 상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성으로 듣고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umber 6. I want to get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but it's really expensive. 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So I want to, 나 뭐뭐를 원해요. Get a master's degree. 내가 있잖아. 학위를 받고 싶은데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but 항상 but 나오면 뒤에 문제나 걱정거리 따라 나오죠. 내가 있잖아. 학위를 따고 싶은데 but 문제는 it's really expensive.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의 평서문이네요. 자, 평서문은요.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점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문제는 해결책. 그렇지. 자,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주던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뭔가 맞장구를 쳐준다라든지 공감해주는 그런 류의 답변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So, 나 있잖아. 학위를 따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이라고 했어요. 자, A번 들어볼게요. A. The course I'm taking is affordable. 내가 있잖아. 듣는 코र्스가 있는데 그거 affordable. 저렴해. 해결책이 들어왔네요. 추천해주는 거죠. 내가 뭐뭐 하고 싶은데 비싸라고 하니까 내가 듣는 거 그거 되게 저렴한데 라고 추천해주고 있는 A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랑 C 한번 소개해 볼게요. B번요. B. I got it on sale last month. I got it on sale. 나 그거 세일 때 샀잖아. Last month. 지난달에요. 자, 비싸다라고 하니까 세일, 할인, 연상어휘 들어왔고요. 우리 학위 따는데 지금 지난달에 세일하니 어쩌니? 연관이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B번은 오답입니다. 비싸다 그러니까 나는 세일 때 샀다라고 하는 연상되는 어휘 오답이었고요. 자, C번은 듣자마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C. He will be. 오답. 자, 다시 한 번 더. 듣자마자 오답이에요. He will be. 오답. 왜? 얘 때문에. 자, 여러분들. 대명사는 무조건 첫 판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자, 대명사가 오려면 전제 조건은 질문에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직책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쌤이 수업하다 갑자기 야 있잖아 근데 걔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걔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쌤이 있잖아 쌤 친구 중에 케일리라고 있는데 걔가 있잖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걔는 케일리구나 라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앞에 사람 이름이나 직업, 직책 하나도 없이 갑자기 걔가 있잖아 라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걔가 누군데? 갑자기 튀어나온 보기 속의 대명사는 갑툭튀 대명사 오답수고 하셔야 됩니다. 자, I want to get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but it's really expensive. he로 환생할 만한 남자 관련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직책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요. I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I는 he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So, 질문에 사람 관련 표현이 없는데 보기 속에 갑자기 튀어나온 대명사는 오답수고 하셔야겠습니다. So, he만 들어도 C번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he will be graduating soon. 걔 금방 졸업할 거야. 학위 얘기 나오니까 연상어휘 오답으로 소거하셔도 좋겠네요. 자, 평서문은요. 일단 해석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정답 유형은 이렇게 공식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봤더니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고 있다면 맞아 그래요. So do I know 등의 맞장구 표현들 들어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요.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면 나이스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 전달을 하는 평서문은요. 역시나 맞장구 쳐주거나 관련 정보를 되묻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그날 다른 일정이 있다면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답변들도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방금 봤던 것처럼 문제점인 해결책, 제안이나 요청이 들어와 있는 평서문은요. 수락 아니면 거절의 이유를 보기 속에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보기 속에 단답형 명사형이 들어온다면 정답되기 조금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머리가 아프고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A. 병원. 이게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그죠? 길 건너편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약은 먹었어? 병원은 가봤니? 등이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Part 2는요. 정답 쫓지 마시고 오답 쏘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회성 답변들도 어느 정도는 패턴을 잡고 시험장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 빈출 정답과 오답 패턴을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시험장 가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art 3는요. 디렉션 시간을 활용해서 첫 번째 세트 문제를 미리 읽어 두셔야겠고요. 2명, 3명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대화 속 여자와 남자의 신분, 둘의 관계, 토픽을 우선적으로 잡으셔야겠습니다. 보통 대화의 초반부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면서 해석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어렵죠. 자, 여러분들 내가 모든 음성을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마음 조금 내려두시고요. 들리는 단어, 동의어, 관련 표현,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보기 속에서 빠르게 찾는 식으로 평소에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주일 안에 어떻게 모든 문장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을 조금 내려두시고 들리는 단어, 동의어, 관련 표현,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보기 속에서 빠르게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 분석만 잘해도 문제를 절반은 푸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해요. 자, 문제 속에는요. 엄청난 힌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빠르게 답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항상 복습을 하시고 그 문제를 다시 보실 때는요. 정확하게 문제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분야에서 스피커스들이 일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어떤 area, 어떤 분야에서요. 스피커즈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둘은 남자와 여자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스피커스 공통 정보니까 we라든지 our이라는 표현 뒤에 둘의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A번요. manufacturing company, 공장이죠. 자, 제조, 생산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의어는 plant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factory 이런 표현들 떠올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은요. retail store, 소매점이고요. C번은 hiring agency,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업체가 되겠어요. D번은요. construction, 건설, 공사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 8번. Why is the man concerned? 자, 남자가 뭔가를 걱정하는 상황인가 봐요. 자, 걱정하는 어조, 내가 뭐뭐가 걱정이야 라는 표현 뒤에 무엇과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오는지에 집중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항상 보기에서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A번은요. 돈 걱정이야. 예산 삭감 걱정. 자, B번은요. 어떠한 날짜 관련 걱정. C번은요. 장비 관련 걱정이고요. D번은 고객의 불평, 불만 관련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쫙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성질이 완전히 다른 명사를 들어 삼아 두시고요. 또 예산 삭감이 영향을 미칠까 봐, 중요한 날짜를 놓칠까 봐, 장비가 수리가 되지 않을까 봐, 고객의 불평, 불만이 올라가서 이 중에서 무엇 때문에 남자가 걱정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9번요. What does the woman say? 여자가 답 주는 사람이에요. So according to the woman이라든지 say, mention 들어오면 아, 이 성별의 사람의 말 속에 정답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자 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지만 지금 본인들에게는 we가 되겠죠. 여자 입에서 우리는 뭐뭐 하면 돼, 뭐뭐 할 수 있어, we can 이라는 표현 나오면 기점 그 뒤에 답 따라 나올 거니까. 자, 2번요. 기계를 구입한다. B번요. 지출, 비용을 줄인다. C번, 제품의 출시를 미룬다. D번요, assign은 put, 두는 거예요. 더 많은 직원을요. 자, reduce는 줄이는 거고요. 비용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계가 정답이라면 그게 실질적으로 고치는 건 구체적인 기계의 종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제품의 론칭은 출시란 뜻이죠. 동의어는 release, introduce 이런 표현들 올 수 있겠고요. assign은 두는 거니까 put, more는 추가의 여분의 extra 이런 표현과 잡을 수도 있겠고요. employee는 workers, 직원들 이런 표현들로 바뀌어서 음성 속에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제 음성 들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자, 스크립트는 보지 마십시오. 스크립트는 저와 함께 필요할 때 같이 보시고요.
귀 쫑긋 여시고 음성 속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처럼 보면서 음성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Linda, I heard there was a situation at one of our factories in Orland. 오케이, 자 정답이 지나갔어요. 단어를 하나만 듣는다면 I heard there was a situation at one of our factories. factory 이런 단어가 들어갔죠. So, factory 듣고 동의어 A번 찍었다면 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factory라는 단어가 speakers에 관련된 정보라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까지 들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heard there was a situation at one of our factories in. One of our factory. 우리의 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그죠? 아, 그럼 이게 확실하게 스피커 관련 정보가 맞구나 라고 확실해가지고 factory A번 찍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our 이라는 표현 뒤에는요, 당연히 speakers 관련 공통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우리의 공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어.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째를 보면서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rland. Do you know what's happening over there? Yeah. One of the assembly lines malfunctioned.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힌트가 나오는데요. One of the assembly lines. One of the assembly lines. 여러분, assembly line은요, 조립 라인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들리면 대화 장소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립 라인 중에 하나가 Malfunctioned. malfunctioned. 오작동을 했대요. 아, 기계 관련 문제가 있었구나. And production was delayed for a couple of days.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조립 라인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And production was delayed for a couple of days. 제작이요, 생산이요, delay. 조금 지연된 거죠. 며칠 정도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생산이 지연되었어요. 뭐 기계가 문제가 있거나 생산이 지연되는 상황이 음성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이어지는 내용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산이 지연됐으면 어쨌든 우리가 기한일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한일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재고 확인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생산이 조금 지연된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재고를 확인하라 라는 내용으로 많이들 이어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재고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생산은 지연되었고 기한일은 맞춰야 돼.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작업 시간을 늘리던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늘리던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더 쓴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파트 3이나 4에서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지연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고 확인을 합니다. 재고가 충분하다면 생산이 조금 지연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는요.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요. 어쨌든 간에 밀린 만큼 생산량을 맞춰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요. 작업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결책이 제시가 됩니다. 자, 돌아올게요. 지금 현재 assembly line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조금 지연된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But I think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now. 자, 그런데 But I think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now. everything back to normal now.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계 관련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일단은 기계는 다 고쳐진 상태고요. I hope it won't affect the release date. 오케이, 자 누가 들어도 아주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자의 대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뭘 걱정하나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I hope it won't affect the release date. affect라는 단어가 들렸고요, 여러분들. release date 들어왔어요. 데이트가 하나 들어왔죠.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는 힘이 센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단어를 힌트로 잡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돈 관련 문제를 걱정하느냐, 날짜 관련 걱정하느냐, 날짜가 여기 들어와 있죠. 정답은 B번이에요. 남자가 걱정한 건 뭐였냐면은 지금 생산이 조금 지연됐다고 하니까 I hope it won't affect the release date. 출시일, 즉 우리의 출시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텐데, 즉 중요한 날짜를 놓칠까 봐 남자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여러분들 힌트가 될 수 있는 힘이 센 단어들을 잘 잡아두시면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실게요.
We've got hundreds of retailers waiting to receive our new furniture at the end of the month. 그죠? At the end of the month. 월말에라고 했어요. 여전히 남자는 특정한 날짜, 즉 이 at the end of the month는요. 월말, 출시일이 되겠죠. 남자는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어조로 답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는 초긍정 파워. I wouldn't worry about it too much. 나라면 그렇게 딱 걱정 안 하겠어? If we get too far behind, 우리가 너무 뒤처지면 생산이 we can always we can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We can always니까 기존끝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 뒤에 답 따라 나올 거예요. 집중하십시다. put some extra workers.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We can always put some extra workers. We can always put some extra workers. Always put, assign, 둔다, 할당하다. Extra, more, additional. 추가 의여분의 workers. 직원들을요. 너구나. 정답은 D번이네요. 동의어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혹은 해석을 통해서 paraphrasing으로 들어가도 좋겠네요. So we can always put some extra workers. 정답 D번이에요. On the production line, 우리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직원을 더 쓰면 된다. 일하는 사람을 더 쓰면 돼. 걱정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speed up the process. I'm sure everything will be fine. 다 괜찮을 거야. 초긍정 파워. 오케이? 자, 요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공장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걱정하는 것은요. release date, 기한일이었고요. at the end of the month라는 시점 표현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We can always put some extra workers. Put, assign, extra, more workers, employees. 언제든지 사람을 더 쓰면 된다. 사람을 더 쓰면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초긍정 파워로 마무리되는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들리는 단어, 동의어, 상의어, 관련 표현, 패러프레이징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려면 단어, 동의어, 그리고 다양한 패러프레이징 표현들을 많이 익혀두셔야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추가의 여분의 additional, extra, more 앞 문제에서 했었죠. 그래서 언제 추가 비용이 청구되어집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번요. 주문량이 바뀔 때, 즉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가 되겠네요. 자, B번요. 큰 트럭이 필요할 때. C번요. 장소가 멀 때. D번. 계약이 일찍 종료될 때. 자, 무엇과 관련된 표현과 함께 비용이 청구가 되어진다는 내용이 따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11번요. What does the woman say? 여자가 say 답 주는 사람이에요. 본인 남편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합니다. 자, 이번에 남편이요. overtime, work overtime a lot. 야근을 많이 해요. 너무 TMI 아닌가요? 그래서 B번이요. 남편이요. runs, 운영합니다. his own store. 본인의 가게를 운영을 한다. 사장님이에요. C. He's not satisfied.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with a supplier.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D번요. 종종 out of town. 부재 중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out of town은 부재 중이란 표현인데요. 우리 LC에서 부재 중이라고 하면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거예요. 전화해도 받을 수가 없고요. 방문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의어로는요. 같은 표현으로는 be away. 멀리 있는 상태. 그리고 사무실에 없는 상태라고 해서 out of town. 그 밖에 출장 중이에요. on a business trip. 그리고 여행 중입니다. on vacation 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지금 컨벤션에 가 있어요. 세미나에 가 있습니다. 라고 해도 역시나 부재 중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12번. Look at the graphic. 시각정보 연계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고 푸는 문제예요. 얼마를 여자가 지불할 것인가 리터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를 봤더니요. 리터당 가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리터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자는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라고 했으니까 즉 여자가 선택하게 될 리터, 우유의 양이 정답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성 들어보면서 정답 찾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크립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귀로 듣고 보기 째려보면서 정답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Hello. My family goes through a lot of milk each week, 자, milk이라고 했어요. 아, 우유 배달 관련이구나. so I would like some information about your home delivery service. About your home delivery service라고 했어요. So you는 당연히 남자 관련 정보가 되겠죠. 남자는 우유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의 관계가 첫 번째 문장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는 우유를 배달시키고 싶은 사람, 남자는 우유를 판매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Great. You'll find our prices are very competitive. 자, price, 가격은요, very competitive. 저렴하다란 얘기예요. Our pricing is simple. 자, 가격은 simple, 간단해요. The price per litre drops for every additional litre you order each week. 오케이. 자, 이 표현은요, 못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대사가 뭐였냐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가격은요, 매우 심플해요. The price per liter. 리터당 가격은요, 떨어집니다. Every additional liter. 리터가 추가될 때마다 가격은 떨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So, 보시면 리터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표를 읽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듣지 못해도 우리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That's fair. But what happens if I decide to increase or lower my weekly order before the contract ends? I'm afraid you'll have to pay extra for that. 오케이. 자, 첫 문제의 답이 지나갔어요. 꽤나 늦게 나온 편이죠. 자,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대사에서 I'm afraid you'll have to pay extra for that. pay extra라고 했어요. 추가로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 정답은 그 앞문장 여자의 대사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t what happens What happens? 뭔 일이 생기나요? if I decide to increase increase, 올리거나 or lower my 내리면 weekly order before order, 주문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주문을 올리거나 내리면, 즉 주문량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the contract ends? I'm afraid you'll have to pay extra for that. pay extra,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10번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자, 첫 문제 답이 늦게 나온 편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시선 이동하겠습니다. 여자가 남편 얘기를 할 텐데 뭔 얘기를 언급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kay. When the whole family is together, whole family,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을 때는요. we drink 5 liters per week. 5리터를 마셔요. 오케이, 일단은 5리터가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일단 표에서 5리터를 딱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 외에 다른 정보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5리터가 답인 것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 속에 다른 리터가 언급이 되어진다면 정답을 변경하셔야겠죠. So, 일단은 5리터가 들렸으니까 5리터 탁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But my husband is often away on business. 자, 어떻게 이어졌어요? We drink 5 liters per week. 자, 보통 한 주에 5리터를 마시는데 But my but으로 이어졌죠. 자, 5리터 but 이 뒤에 다른 정보가 나오면요. 앞에 나온 5리터는 버리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5리터를 마시는데 but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my husband is often away on business. 제 남편이요. often away, be away, 자주 출장을 간답니다. TMI, D번 정답이었습니다. 출장을 자주 가요? 자, 그러면 온 가족이 있을 때는 5리터를 먹지만 한 사람이 늘 빈다라는 얘기예요. 자주요, 그죠? Why don't you go with 4 per... 자, 그랬더니 남자가 제안합니다. Go with 4 per... Why don't you go with 4? 4로 가시는 거 어때요? 4로 가시죠 라고 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자가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주로 5리터를 마십니다. But 그런데 저희 남편이 출장이 잦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Why don't you 제안을 하면서 4는 어때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안에 이어지는 건 무조건 수락 아니면 거절이란 말이야. 뒤에 이어진 여자의 답변이 수락이면 4로 가는 거고요. well, 그래도 우리는 5리터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5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Why don't you go with 4 per 4로 가시죠 라고 했고요. week, just to be safe? Sure. Sure, 수락했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리터를 주문한다. 정답은 2.75불 C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요. 들리는 단어, 들리는 정보가 표 속에 하나밖에 없다면 보통 걔가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O가 들린 후에 but이라고 하면서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면 보통 but 앞에 정보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 4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파트 4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집중해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파트 4는요. 파트 3과 문제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So part 4, direction 하고 direction이 나오면요. 그 direction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미리 읽어두셔야 돼요. 문제를 잘 분석해 두시고요. 음성이 시작되면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푸시는데요. 파트 3과 파트 4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part 4는 한 사람만 나와서 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소리가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의 목소리 안에 2개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 4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목소리는 하나지만 출제가 되어지는 문제는요. 스피커 관련 문제와 리스너 관련 문제 그리고 제3자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 속에 숨겨진 2개 이상의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파트 4 만점 비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현 뒤에 주로 speaker, listener, 제3자 관련 정보들이 따라 나오느냐? speaker 관련 정보는요. 본인이 본인 얘기하는 거니까 I, this is, it's, calling from, my 이런 표현 뒤에 따라 나오는 정보는 스피커 관련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파트 3에서는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보통 본인 정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냥 얘가 답인가 보다 들리는 단어만 빠르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Part 4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표현 뒤에 정보가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 누구에 관련된 정보인지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표현들에 집중을 하셔야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리스너 관련 정보는요. calling for, 전화 받는 대상이라든지 message for, 메시지의 대상이라든지 스피커 입장에서는 너가 될 테니 you, your 이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 정보는 리스너 관련 정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름으로 언급되고요. 그 후부터는 he나 she, 대명사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역시나 문제 푸는 방법은 같아요. 음성이 시작되면 들리는 단어, 동의어, 관련 표현, paraphrasing 표현을 보기 속에서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같이 문제 분석해 볼게요. 자, 누구입니까? 리스너가. 자, 리스너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A번 공장 직원이고요. B번요. construction이니까 건설, 공사 관련 supervisor, 관리 감독하는 사람. C번 식당 직원이고요. D번 호텔의 매니저예요. 자, 여러분들 매니저, 관리자, supervisor, 감독관 유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보기 속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힘이 없는 단어. 힌트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단어니까 혹시 매니저가 들리면 호텔 매니저인가 혹은 construction 매니저인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14번입니다. Speaker say. 모든 말은 다 스피커 입에서 나와요. 혼자 나와 떠드니까. So, 스피커 입에서요.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노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런 시점 표현들은 동의어가 없기 때문에 귀에 그대로 꽂아줄 겁니다. 힌트로요. A번요.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B번 은퇴 파티가 있어요. C번 워크숍이 있어요. D번 졸업 파티가 있어요. 여러분 party, celebration 같은 표현이에요. 힘이 없는 단어 힌트가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혹시 파티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종류의 파티인지로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15번요. What does the speaker ask about? 스피커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노? A번요. 송장 관련해서 revising이니까 수정이 되겠네요. change의 동의어고요. 바꾸다, 변경하다. change, add, adjust, revise, edit, modify, update 같은 동의어가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B번요. hiring more workers. 사람을 더 고용하는 거. C번 setting up some equipment. 장비를 설치하는 거. D번 더 큰 장소를 booking, reserve. 예약하는 거. 이렇게 문제 분석해 놓고요. 정답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항상 스크립트는 보지 마시고요. 귀에 들리는 단어의 동의어나 관련된 표현들을 빠르게 보기 속에서 매치하는 훈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4.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my name is Jackson Rivers. I'm a manager at... 자, 매니저란 표현이 들렸어요. 매니저인가 보다 하고 D번 찍으시면 안 돼요. 왜? 매니저 앞에 나온 표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Oh, my name is Jackson Rivers. My name is라고 했어요. My name은 스피커 관련 정보고요.
I'm a manager. I 뒤에 따라 나왔잖아. 이거는 리스너가 아니라 스피커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매니저는 지금 어디에 매니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 자체는 스피커 정보인 거예요. 아직은 정답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씩씩하게 뒤를 딱 매니저를 찍고 홀가분하게 14번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My name is I. 스피커 관련 정보 뒤에 나온 매니저 이란 단어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나는 매니저인데 We're at Neutron Energy, and I'm contacting you in regard to the event that we're holding at your restaurant this Thursday. 자, 방금 쓱 하고 답이 지나갔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I'm contacting you in I'm contacting you. 연락드리고 있어요. regard to the event 이벤트 때문에 that we're holding at we're holding 우리가 여는 your restaurant. your restaurant. 이거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Regard to the event that we're holding at your restaurant. At your restaurant. At your 후루룩 지나가서 어디 갔어요? At your restaurant. 6월은 리스너 관련 정보니까 이제 답 나왔어요. 너의 식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리스너는 당연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되겠네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서 옛다 먹어라 ETS의 선물 식당하고 넣어주었지만 동요가 들어간다면 식당이라는 단어 어떤 표현 들어올 수 있습니까? cafe, cafeteria, bistro, dining area, diner과 같은 식당의 동요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우리 행사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At your restaurant이니까 너네 식당에서 행사를 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So, 식당에서 행사를 열고자 하는 사람이 식당 직원에게 전화를 거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This Thursday. As I mentioned, This Thursday하고 훅 지나갔어요? the company is honoring the retirement of our CEO that day. 오케이. 자, Thursday라는 단어가 들렸는데요. 이 앞에 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뒤에 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앞으로 가서 들어볼게요. 다른 정보가 있었는지. I'm contacting you in regard to the event that 이벤트라고만 언급이 됐네요. we're holding at your restaurant this Thursday. This Thursday, 목요일에 기점 근무하는데 As I mentioned, the company is honoring the retirement of our CEO that retire 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CEO가 은퇴하는구나. 은퇴 파티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So retire 듣고 B번 찍었으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요렇게 귀에 들리는 단어를 빠르게 찍었더니 걔가 정답이더라. 쌤은 요런 유형을요 ETS 선물이라고 불러요. 옛다 먹어라.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우리가 집중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전체 문제에서 절반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혹은 점수가 낮은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들리는 단어를 빠르게 찾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day. But we need to make a last minute change.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ut we need to make a last minute change. 마지막으로 우리가 change,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We are expecting more people than we originally thought. 오케이, 첫 번째 힌트. We are expecting more people. expecting more people. 자, 사람이 더 온다 그랬어.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럼 식당에서는 두 가지로 이어지겠네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첫 번째, 음식의 주문량을 늘린다. food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요? 공간. 더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이 되겠죠. 또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Than we originally thought. 자,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게 됐어. So I think we'll need a different room. different room. 오케이, 공간 너구나. 자, room 찾아가 봤더니 bigger space가 되겠네요. 그죠? 다른 방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더 큰 방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볼게요. We initially booked the Von Rose room for 25 people, 자, 원래는 있잖아. 25명짜리 방을 예약을 했거든. 그런데 but we'll now need a private area that could accommodate up to 35 guests. but 자, but 나오면 앞에 정보 버리는 정보라고 했죠. 그죠? but now 이제는 35명. 자, 숫자만 들려도요. 처음에는 25명. but 35명의 게스트.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장소가 필요하겠네.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Please give me a call as soon as you can at 555-1972 to let me know if this is possible. Thank you.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아주 여러 번 들어왔어요. 맞추거라. 어서 맞추거라. 이래도 못 맞춰? 자, 여러 번 힌트가 들어왔는데요. 힌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를 해주었냐면 첫 번째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였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다른 room, space, 장소가 필요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래도 안 맞출게요. 한 번 더 힌트를 줍니다. 세 번째는요. 원래는요. initially, 원래는 25명인데 but 지금은 35명이야. 사람 수가 늘어났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힌트를 이용해서 더 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D번 찍으셨으면 잘 푸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문제 분석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집중해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요. 자, 전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마 주제 묻기네요. 자, A번요. offer a job.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고요. B번요. check an order. 주문을 확인하는 거. C번요. request. 요청하는 거네요. 제품의 샘플을요. 제품 샘플. D번요. 예약하려고. 무엇을 하기 위해 연락을 했느냐. 17번요. look at the graphic. 그림 보고 푸는 시각정보 연계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있노? 라고 했어요. 자, 사람 이름 나와 있고요. 옆에는 행사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18번입니다. What does the speaker ask a listener to do? 자, 스피커가 요청합니다. listener한테 하라고요. 자, 여러분들 목소리가 스피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listener는 항상 요청을 받는 입장이에요. 리스너가 뭘 요구하는 경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어떤 식으로든 스피커가 뭘 해줘, 부탁하고 지시하는 입장입니다. 자, 요청할 때는요. 요청의 시그널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음성 속에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please? Do you mind? Would you mind? Is it possible? 등의 표현들이 들어온다면 귀 쫑긋 왜 뒤에 무조건 요청 들어올 차례니까. 자, A번요. 가격 정보를 제공해줘라. 자, provide 하면 대표적인 동의어들은요. 제공하다, offer, give. 혹은 제출하는 거면 present. 보여주는 거면 show. 그리고 보내주는 거면 send까지 동의어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주는 사람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다, 받다, 짝꿍으로 받다, receive, get, earn까지 같이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요. 웹사이트 온라인 인터넷에 방문하세요. C번 스케줄을 review, check, go over, look over, go through, look through 확인하세요. 자, D번요. So registration payment send니까요. 돈을 지불하세요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분석해놓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정답 찾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속에서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conference schedule. Hello, it's Boram Lee from TRD Motors. 오케이, HDN은 스피커 정보예요. 본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속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어디에서 일하느냐면 Boram Lee from TRD Motors. motors라고 끝났어요. 여러분, motor 들리면은 모토예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스피커는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We spoke briefly at the InnoMax convention 3 weeks ago. 자, 둘의 관계가 뭔지 봤더니 We spoke we spoke, 우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briefly at the InnoMax convention 컨벤션에서 3 weeks ago. 3 weeks ago. 우리는 컨벤션장에서 만났던 사이인 거예요. 대화를 나눴었는데 I listened to your informative talk and 내가 네 발표를 들었고 we discussed TRD's upcoming vehicle line for a moment afterwards. 그리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여자의 소속이 여러분들 TRD라는 자동차 관련 회사 소속입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나눴냐면요. 우리가 디스커스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앞으로 있을 vehicle line, 차량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컨벤션에서 둘은 스피커와 리스너는 그녀의 자동차 회사 관련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눈 사이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답이 안 나왔어요. 왜 전화했는데 그래서? I'm contacting you 드디어 답이 나오겠어요. I'm contacting you. 나 너한테 연락하고 있는 거야. because. 자, 답 나올 차례 기점구 준비됐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어서. I'm
Contacting you because I want to hire you. I want to hire you. 나는 너를 고용하고 싶어. 너 나의 동료가 되라. 몇 번이에요? Offer a job.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죠. I want to hire you.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저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Offer a job. A번 정답이고요. 정답이 아주 늦게 나온 케이스네요. 오케이. 이제 빠르게 17번으로 시선 이동해서요. 도대체 리스너는 누구인가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동차에 관련되어서 같이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는 상황이겠죠. To advise us on how to make our cars more fuel efficient.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조언해주라고 했으니까 이 리스너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겠죠. To advise us on how to make our cars more fuel efficient. Fuel efficient가 나왔고요. Fuel efficienc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Sherman, 당신이군요. 리스너는 C번 되겠습니다. 자, 시각 정보 연계 문제는요. 들리는 정보가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걔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ut 뒤에 두 번째 정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So, 우리가 있잖아. 얘기를 나눴었고요. I'm contacting you because 연락하는 이유는요. I want to hire you.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자, 어떤 부분에 있으냐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차의 연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언, 자문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스너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죠. I know that this is your area of specialty, so I'd really like you to join us for this project.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뭔가를 요청할 겁니다. Would you mind? 들으셨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오메줄 수 있나요? 요청의 표현 들어왔습니다. 기존금 무조건 뒤에 답 따라 나와요. Sending a chart of your consulting fees to me here at B.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Would you mind sending Sending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공해주세요. 무엇을요? a chart of your consulting fees? Chart consulting fee. 아, 당신의 consulting fee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얼마면 돼? 라고 묻고 있습니다. A번 정답이네요. So, 스크립트에서 보시면요. So, would you mind? 요청의 표현입니다. ask 하고 있고요. send, 보내줘. 보기에서는 provide라고 들어왔었죠. 무엇을요? chart of your consulting fee. 상담료. 즉, 너와 함께 일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가격 정보를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네요. To me here at BLEE@trdmotors.com. 오케이. 자, 네, 지금까지 준비한 문제 저와 함께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는 부산 서면 파고다에서 LC 강의를 하고 있는 써니정 강사였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기를 바라고요. 모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